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그런데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근본적으로 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단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갖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막시즘이 생기면서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러시아를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를 탄압하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내용은 종교를 탄압한 게 아니라 당시에 부패했던 러시아 황실을 신의 뜻으로, 신이 세운 정권으로 인정했던 러시아 정교회의 그 고급 성직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아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아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종교가 아편이라면, 종교 자체가 아편이라고 생각했다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에서 이 되면서 종교가 완전히 말살되고 없어졌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야외 훈련, 겨울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나가서 부대가 복귀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며칠씩 생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작은 컨테이너 성당을 낙하해줘서 또 러시아 그 정교회 군정장교가 낙하산을 타고 강화해서 일요일이면 미사까지 볼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국가예요.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흔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스의 입장에서 아편이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막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막시즘은 경제 이론이 기본이고 그 경제의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막시즘 자체가 도덕적인 철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무신론적이라든가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잘못된 제도를 깨기 위한 반향으로 설명된 거지 막시즘 자체가 경제적인 구조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지 정신적인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모순은 뭐 때문이다? 단지 기독교가 좋은 종교인데 그 기독교를 잘못 운영하는 성직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종교 단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흔들어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민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죠. 종교 행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종교 자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근데 이 공산혁명이 동양,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일부 아시아 지역에 넘어오면서 색깔이 달라져요. 중국에서는 종교 단체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인민의 아편이 됩니다. 왜?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종교의 그 어떤 정신적 체제의 기반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으니까. 막시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와 유교는 이교도예요.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살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공산혁명과 아시아에서의 공산혁명이
종교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반동이 되는 거죠. 그게 러시아하고는 달랐단 말이에요.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서 직접 한국으로 내려온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기독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막시즘 자체가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볼 때 이단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좋고 무엇이든 빼앗아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이단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에서 굉장한 탄압이 이루어졌죠. 또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외인강점기 때 어마어마한 부역을 했어요. 매국했단 말입니다.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하고 일부 예배 때 1,000원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외양한테 드린다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2부 순서로 소촐하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단체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황국 시민이 되는 것을 앞세우고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외왕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해 왔던 게 한국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딱 철퇴를 맞고 북에서 남으로 피난 내려게 돼요. 반동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빼앗겠다는 고통보다는 북에다 두고 온 그 재산,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만들어왔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 분노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철의 시대를 거치고 냉전 시대죠. 주계 시대를 거쳐오고 이젠 다 깨져버렸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급성장한 소련이 유럽의 자기네 지역을, 자기네 그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면서 차례차례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내건 것이 반공 이데올로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이데올로기가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서구에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거대 제국들 간의 영토 싸움에 이용된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구나 아니면 동구나 다 기본 바탕에는 기독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데올로기가 싸울 때. 그 결국 뭘 갖고 싸우냐면 그 몇몇 가지 정치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웠지만 결국은 막시즘에서 이 갖고 있던 경제 이론 중에 좋은 부분들은 서구가 다 그대로 흡수를 했고 자본주의에서 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가져와서 결국은 서구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막시즘이 적을 가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막시즘이 저쪽을 죽여야 되는 원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토 분쟁에서 국가 간의 알력에서 일어났던 적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막시즘 자체의 사상이 위험한 사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구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이건 이교도예요. 싸우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이 동양권에 있던 막시즘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는 혹은 종교는 불교는 뭐 이렇게 유교는 이런 종교들은 말살해야 되는 것. 즉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산주의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한국에서 결국은 이념은 나라를 두 개로 갈라서 소련, 중국을 지원을 받던 북쪽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쪽이 서로 영토적인 분쟁을 하면서 서로가 내세우는 슬로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정치권이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가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승만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백범은 미 군정한테 압력을 집어넣어서 기웃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늘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운형이라는 사회주의자. 지금은 뭐 사회주의자로 얘기하지만 당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자라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박헌영과 같이 일했으니까. 남도당이었던.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한반도 일대에 대한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운형과 대립해서 싸우려면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 양키 애들을 등에 업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싸움을 붙일 수가 없어, 남북이.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8선을 거놨지만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하고 뭐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공산주의, 막시즘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니까. 그게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공산주의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불순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외에 관여된 사람들이에요. 외와 관여된 일본 순사 출신들. 외경들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고 무정부주의자기도 하고 혹은 일본과 싸우는 반대 세력, 소련, 뭐 러시아 같은 연방이었던 그쪽 지역과의 반대 세력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불순분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외식민지에 탄생했던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 위험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좋은 세상 만들고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 만드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여운형이 주도했던 가능했던 이유가 당시의 조선 사람들, 식민지 말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운형식의 세상이,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을 등에 업고 온 이승만 입장에서는 여운형이가 눈에 가신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이렇다 할 반감도 갖고 있지 않아. 이 상태에서 반민투의가 생기면서 매국했던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급해졌죠, 마음이. 뭔가 정치적 세력을 기반을 형성해야 되는데 구실이 없어. 여기에 결정적인 구실을 만들어준 게 한국교회입니다. 북에서 반동분자를 몰려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살 수 없어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경직이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개또라이가 목사가 주도하면서 서북 청례가 생기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나타내서 하게 돼요. 이를 팍팍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라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해방 후에. 매국한 사실을 어떻게 하든 감춰야 됩니다. 이걸 감추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의 주인으로 남게 되고 길을 펴고 살 수 없어. 종교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쪽 교회가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참가해서 매국 흔적, 친일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거의 매주, 저희 어렸을 때 거의 한 달이면 한두 번씩은 빠짐없이 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빨갱이가 내려오면 교인들은 다 죽는다. 빨갱이는 기독교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빨갱이는 기독교인을 다 죽인다. 북에서도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해 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운형도 죽였고 백범도 죽이고 결국은 이승만이가 미 군정이 원하는 입맛에 딱 맞는 정권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만 끝났더라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동독과 서독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또 다른 물결이 흘렀을 텐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한국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망가진 일본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줬어야 해요. 결국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많아서 한반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 전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때 산업이 성장되면서 지금의 세계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마련했어요. 한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총질하고 싸우고 죽이면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다 깨져서 이도저도 아닌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반공 이데올로기, 그게 반공에 거슬리게 되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던 간에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번에 육사에서 홍범도나 뭐 김자진이나 이런 장군들의 상을, 독립운동가들의 상을 취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빨갱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의 이 반공이라는 건, 이것은 기독교, 서구 문화의 기독교 문화에서 아주 오래된 수법, 이단이다, 마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유가 없어. 반공 이데올로기에 걸리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마녀인 거예요. 그리고 마녀와 똑같아. 자기 스스로 내가 빨갱이가 아님을 밝혀야 해요. 빨갱이라고 지목할 때 네가 이러해서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그랬다며, 너 이단이다, 마녀라고 지목하면 스스로가 내가 마녀가 아니다, 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 개념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마르크시즘에서 온 개념들이 서구에서부터 받아들여서 그게 그대로 법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가치관이 됐는데, 이 구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네가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뭔지, 마르크시즘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이 그릇에 들어있는 흙탕물 같은 거예요. 흔들 때마다 뿌옇게 돼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혼탁해지는, 선과 악이 잘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